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탱글 가보세요. 뭐, 탱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펭, 글자의 글. 리뷰 보고 전하는 소셜 자유여행, 탱글.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잡수다 시즌2 그 첫 번째이자 잡수다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늦어. 2012년을 마감하는 녹음이네요. 마지막 녹음. 네. 업로드는 내년에 하겠지만 2013년에 하겠지만 그죠? 오늘이 12월 30일인가요? 네. 하루 남았네요. 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잡수다도 태어난 지 이제 3살이 됩니다. 횟수로. 네. 그렇게 처먹었네. 네. 굉장히 뜻깊은 녹음이 될 것 같고요. 초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잡수다가 이번 편부터 시즌2로 다시 태어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요. 2013년 해가 바뀌는 거지. 왜 요즘 오디션 2 붙는 거? 아니 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왜 저기 해가 바뀌면 뭐 시즌 1이니 시즌 2니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서 뭐가 바뀌어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시리즈면 네. 인물이 새로 등장한다거나 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면 포맷이 좀 바뀐다든가. 아니 이제 2013년 되면 심사위원이라도 바뀌어. 여자 게스트를 좀 많이 모셔보려고 신청을 해야지. 네. 하여튼 뭐 시즌 2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은 잡수다 33번째 이야기자 시즌 2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와인바, 와인샵 얘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게스트분이 2분 오셨습니다. 먼저 셉돌림 오셨고요. 그 다음 빈병님 오셨는데요. 셉돌림부터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이랑 남산에서 와인 샵앤바를 운영하고 있는 셉돌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정말 해. 아니, 네, 뭘 혼자 그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잡수다스럽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인상 쓰고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네. 아, 와인샵앤바? 요렇게 얘기하셨나요, 방금? 네네. 아, 요런 표현. 샵 앤 바. 네. 그러니까 와인 샵 안에 바가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뭐 정육점이랑 뭐 고기 굽는 집이랑 같이 있는 거로 보시는 게 이제 한우 정육식당처럼. 맞습니다. 아,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와인을 즐기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빈병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병입니다. 네. 한 6년에서 7년가량 그 옆에 계신 셉돌님 네. 와인바에서 이제 담당 소믈리에로, 소믈리에. 예, 소믈리에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올해 봄부터는 예, 지금 와인 수입회사로 옮겨서 옮기셔가지고. 예, 지금은 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는 뭡니까? 소울리! 참. 네. 아니, 몰라. 난 진짜 예, 그- 잘 몰라요, 잘. 뭔가 대강 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 사전적으로는 약간 음료를 담당하는 네. 예, 호텔에서 보면 F&B 쪽에 있는 그 직원을 뜻하는데 그 와인바랑 와인샵에서는 그 와인바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손님들 뭐 어떤 음식을 컨택을 하고 와인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을 때 이제 뭐 어드바이저를 해드리고 아. 그리고 와인 오픈했을 때 그 와인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예, 그런 걸 하는 직원입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병아리 감별사 있는 것처럼 와인 감별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되게 뭐 쉽게 들려. 저도 소믈리에예요. 예? 소믈리에? 뭐 소믈리인데. 소주 몰래. 아, 경상도. 소주 물리에 저는. 그럼 셉돌님은 운영하시는 샵 이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공개할 수 있고요. 뭐 뭐죠? 이름은 세브도르 와인샵 와인바라고 돼 있고요. 세브도르. 예, 세브도르고요. 철자는? 뭐 CEPDOR입니다. 아, S가 아니라 C구나. 예, 그 뭐 나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말. 나름 유명.
나름이 아니라 많이 유명하네. 네, 많이 유명하시죠. 어디 나라 말이에요? 이게 프랑스 말이고요. 뭐 합성어인데요. 세바지랑 도로의 합성어로 해서 황금 가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뭐 음식이나 뭐 관광 이쪽에 좀 잘하는데 주는 뭐 영예로운 상 같은 거라고 해서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 헷갈려서 사람들이 저희 누나가 정하긴 한 건데 그래서 좀 근데 뭐 십수년 제가 하도 말하다 보니까 입에 붙긴 붙었는데요. 사실 뭐 와인샵이나 어떤 거 이름을 쓰기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글로 쳐보니까. 뉘앙스가 괜찮지 않아요? 세부도르? 예. 쉐부도르가 아니고 세부도르잖아요. 세부도르고요. 효도르가 그래도 형이죠. 효도르 저랑 동갑입니다. 진짜요? 네. 네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와인샵하고 바를 같이 운영하게 되신 무슨 계기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버지 때부터 와인샵을 크게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업을 이어서 본의 아니게 한 거죠. 근데 저희 누나가 하고 이제 제가 하게 됐었는데 2006년, 2007년을 기점으로 와인이 뭐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와인을 파는 샵의 구조에서 와인을 먹는 구조도 생겼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매장의 한계 매출 지점까지 도달하고 싶은 욕심에 기존의 샵에 운영하고 있는 자리 한 3분의 1 정도를 띄어서 바를 만들었고요. 그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예상대로 장사는 잘 됐고, 뭐, 일은 좀 많아지고요. 뭐 과감한 시도를 하셨네요.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으셨다. 네네. 이랬는데 아버님이 유명한 어떤 거를 창업을 하신 분이죠? 옛날에, 뭐 지금도 있긴 한데요. 네. 그 가자 세계주류 백화점 창업자분이시고 뭐 옛날에 뭐 체인점 200개까지도 뭐 가지고 계셨었는데 뭐 IMF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사업을 정리하게 되시고 그 회사는 이제 외국계 회사한테 지금 인수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저희는 그거 넘기고 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새롭게 세부도르라는 곳을 오픈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그 강남에는 역삼역 근처인가요? 역삼역이랑 선릉역 중간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거기에 딱 있어요. 잘 보입니다. 전화번호도 까시죠? 네, 552에 3일 하라는 대로 다 아는데? 네, 그 발신자 번호 뜨니까 작년 전화는 안 하시고 시장 조사도 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다시 전화 겁니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다시. 네, 552에 311 하고요. 3131. 예. 네. 그 작년 전화하시면 발신자 번호 표시 뜨니까. 그건 들어갔어요. 그 작년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 이 잡수다 청취자분들은 매너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라 장난 전화 많이 하십니다. 아유, 웃긴다, 웃겨. 남산에 있는 거는 거기 남산 몇 호 터널이죠, 그게? 남산 1호 터널이고요. 3호 터널이죠. 3호 터널이구나. 네. 네. 명동에서 3호 터널 올라가는데. 남산 3호 터널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뭐 남산 개발한다고 뭐 거기다 돈을 많이 쳐발라서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그 옆에 와인샵을 차렸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신 관광객들이 와인 사시는 구매층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소주 파죠? 그래도 뭐 저는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으시고. 야, 매장 2개, 와인샵 매장 2개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재력가신데, 그죠? 딱 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니, 특별히. 저는 급진해지고 사실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좀 와인 관련 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업 하시는 분들보다 좀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업이고요. 현재는 뭐 저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론도 하고 개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살구처럼 생기셨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각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한다고 잡수다에 출연하시게 되셨죠? 뭐 한다고? 네. 저기 잡수다를 저는 1회부터 다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듣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뭐 솔직하게 들을 수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출연 신청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기계음으로 여자가 주소를 불러주잖아요. 네. 그거 주소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 전전편에 아나운서 편할 때
달차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달차님. 근데 그 달차님 목소리가 거의 발부터 올라오는 발성이라서 딱 듣고 얘 내 후배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방송 출연하게 됐는지 얘기 듣고 나도 출연하고 싶다 해서 방송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세상 좁아요. 네. 진짜. 달차님이 먼저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방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잡수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지인이 방송을 듣고 나한테 연락을 했다. 네.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달차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방송의 힘이 대단한지. 그러니까요. 네. 애초부터 그냥 듣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실제로 많이 듣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랭킹도 뭐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거의 탑 랭킹이죠. 그 빈병님은 네. 뭐야? 출연하시게 된 배경이. 저 연말에 끌려오시죠? 연말에 저희 친구들 동창회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달차가 제 친구예요. 그러세요? 네, 근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옆에 가신 셉돌님 전화를 받았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같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와인 쪽에 좀 있었으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방송이 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셔, 달차님. 제가 달차님을 못 뵀잖아요. 그때 방송 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달차님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팟캐스트 아냐? 그래갖고, 하나 듣는 거 있어. 그래갖고, 뭐? 그래갖고, 낙곰수 하나 듣는데? 그랬더니, 그 정도 유명해? 그때, 낙곰수 바로 아래 정도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다운로드가 뭐 몇십만 건이라고. 이거 유명하긴 한데 그 정도 거는 아니고,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2, 3위 정도 하는 거고, 낙곰수는 전 세계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야망은 커요. 낙곰수는 막을 내렸어요. 거기 누가 가느냐? 이제 낙곰수를 대체할 이제 방송 유일하게 잡수다밖에. 그러면 우리가 이름 바꿀까요? 낙곰수로? 예. 네. 재밌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 안 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 관련 좀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빈병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어떤 프로필 말씀? 그러니까 이 어쩌다가 이제 와인 쪽. 네. 아까 뭐랬지? 소믈리에?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일 하기 전에. 예. 잠깐만. 예. 아니, 소믈리에 모르는 사람 진짜 몇 명 보셨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이고, 그 정도 나이 참. 먹고? 아주 없진 않더라고요. 널렸다니까. 아주 없진 않아요. 예.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특이하잖아요. 아이고, 소믈리에를 몰라.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 진짜. 자꾸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네. 난 이래서 좋아, 아르장님이. 네, 순수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요, 순수해서 아니요. 좋아. 뭐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는 제가 이쪽에 아예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요. 아예 아는 것도 없었고 술은 좋아하긴 좋아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원래 네. 예전에 20대 때. 20대 뭐 초중반. 하셨죠? 그때도 그 퓨전 음식 혹시 요즘 인기 많은 네. 뭐 차이니스 네. 스타일 해가지고 그 종이 박스에 나오는 그 음식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쉽게 빠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성룡 영화 보시면은 아메리칸 차이니스라 그래갖고 컵밥 같은 거 누들 이제 박스 같은 거 네모난 거. 그런 거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반응이 좋아서 장사를 하다가 근데 그때 너무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뭔가요? 뭐지? 그 경영에 대한 그 작은 식당이라도 경영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빨리 돈을 벌고 확장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뭐 욕심 부린다고 케이터링까지 했다가 망해가지고 있다가 뭐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원래는 그 아르바이트 하러 오라고 해서 원래 지인이셨어요? 두 분이? 네. 네네. 원래 그냥 아는 형동생. 그랬다가 가서 이제 있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와인이 정말로 황금기가 올 것 같으니까 너도 한번 배워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너도 술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니까 배워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소믈리에까지 하고 여기서 맹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와인이 황금기가 올 것 같다. 네. 시작을 하셨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딴 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아니 지금도 와인이 있죠. 와인 수입 와인 회사 회사. 지금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로 옮겼죠. 예. 뭔가 이거 확 찌플라 그랬는데 막혔네. 그래서 그렇게 낚이셔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시작을 근데 하셨구나.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때가 한 2006년도 그랬을 거예요. 네. 이제 2005년도 2006년도 그랬을 텐데 정말로 그
와인의 황금기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까지 네. 최고의 황금기였죠, 와인이. 네. 그때는 진짜로 와인샵, 네. 바 막 네. 진짜로 많이 생기고 와인을 네. 수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시기였고 와인바에서 이제 소믈리에 생활 할 때도 지금 와인 소믈리에 하는 친구들은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손님들이 지갑을 많이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유명한 와인 뭐 오데샤또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바에서 그냥 손님들이 와서 마시는 거예요. 한 병에 막 100만 원씩. 예. 유명한 뭐, 거막 50만 원, 100만 원 넘는 와인. 예. 네. 예. 그런 거 그냥 바로바로 따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맛을 봐야 되니까 다 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예, 재미도 있으셨겠네요. 재밌었죠. 좋아하는 일을 예. 즐기면서 좋아하는 돈도 벌고 좋아하는 술, 예, 좋아하는 와인,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사람들. 예. 그러다가 언제 와인 회사로 옮기신 거예요? 수입 회사로? 제가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밤에 일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했어요. 힘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일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인도 똑같은 술이에요. 취하면 손님들 진짜 천태만상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낮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이런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치기도 많이 지쳤었죠. 그러면서 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와인 회사에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 회장님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와인을 전혀 모릅니다. 저도 와인, 자, 척박님은 와인에 대해서 뭘 아세요?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지인들한테 네. 선물용으로 와인 그럼 척박님에게 와인이란 선물용, 이런 정도 개념이네요. 그냥 포도주? 그 저한테 이상 와인이란, 마트에서 맥주 사러 갈 때 지나치는 코스? 그리고 또 하나 정도? 있어요.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약간 허세 있는 남자들의 그 어떤 수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니까 해요. 제 기분에 어. 제 느낌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셋돌님은 업 관련 프로필 어떻게 되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업이 시작인 거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요. 약간 프로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좀 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뭐 다들 그렇지만 시골에서 상경하셨으니까 농사 출신이니까 제가 집에서 방학 때 노는 걸 두고 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유학 갔다 방학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거 좀 못 보고 회사에 불러갖고 형들이랑 같이 이제 술짝 들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잠바도 안 입고 몸에 땀이 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가려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도 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IMF 터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때 4년 동안 또 계속 방학 때랑 뭐 명절 때는 가서 일을 하게 돼서 사실 업무 경력을 연차로 따지다 보면 되게 길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인 관련 가르치는 기관이 없었는데요. 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와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해당 와인을 만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처럼도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거랑 저기 경산에 있는 거랑 있는 것처럼 저희가 와인 만드는 그 포도밭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농가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만드나 보고 이 사람 철학도 듣고 그 동네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건 전 수십 차례 했었고 그래서 나름 그 직업에 대한 공부는 뭐 많이 하는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또 있으시군요. 사실 그런 그 현지에 가가지고 와인 테너리라고 하잖아요. 와인 공장? 와인 생산지? 와이너리라고도 나라마다 부르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만 말씀드리면 와이너리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갈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일반인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저희가 상대하는 게 이제 일반인도 계시고 상인 몇 프로도 계시긴 하는데 지금 돈 많은 손님들은 뭐 그냥 뭐 하와이고 미국을 그냥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요. 여행 가실 때 테마 여행을 많이 가세요. 뭐 동남아 골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을 갈 때 뭐 그 나라 문화 박물관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이너리 투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극소수긴 하지만 지금 뭐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코스가
그 동네 가면은 뭐 몇 개 소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본이나 그런 다른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와이너리 투어가 많이 정착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확실히 와인 문화가 좀 더 성숙돼 있죠. 와인 문화뿐 아니라 뭐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장인 정신 같은 거는 전 일본에 이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는데요. 확실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예. 오늘 같은 밤에 이렇게 네. 날씨 굳고 이럴 때 이왕이면 눈이 한 자락 살짝 왔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처럼. 네. 이런 날이 와인 딱 먹기 좋지 않을까요? 좋기도 하고 팔기도 좋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밖에 안 나가시니까 네. 날씨가 좋은 날은 제가 아침에 짜증이 나요, 주말에. 아, 다 밖으로 나가니까. 손님들이 다 밖으로 나가니까. 아. 예. 매출하고 직결되는군요. 그죠. 날씨가 아침에 좋으면 좀 우울합니다.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길도 미끄러워야 제가 장사가 잘 되는데. 맞아요. 택시 분들도 그래요. 와인 관련된 그 얘기 아세요? 안 하는? 압니다. 그거잖아요. 해봐요. 네. 나 뭐죠?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뭐죠? 네. 아니야. 일하다 보면은 네. 지금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그 눈 오거나 뭐 그러면 뭐가 좋냐고. 근데 손님분들께서 저 소믈리에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오늘 같은 날 뭐 어떤 게 잘 어울리냐 아니면 그렇죠. 뭐 회랑 먹을 때 뭐가 어울리냐 이렇게 이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와인을 하나인데 회랑도 먹어요? 보통 샤도네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드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소믈리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회는 우리나라 술이랑 아니면 일본 사케랑 마시는 게 가장 맛있지 어거지로 와인이랑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 오는 날 따뜻하게 안에서 그냥 뭐 사케나 청주 데워서 마시면 그만큼 맛있는 술이 어디 있어요. 굳이 억지로 와인이랑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 술 먹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사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삼동 좀 짧게 가죠, 샵은 그 저기 오픈한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오픈을 한 건 1999년도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89년도에 오픈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던 건 89년에 오픈하셨고 아버님 때부터 계속 하시던 자리. 네, 아니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는 뭐 동양에서 제일 크게 했었고요. 지금은 그냥 동네 와인샵입니다. 당시에는 동양에서 제일 가장 컸다. 크게. 그러면 네네. 근거가 있나요? 네. 제가 칭찬을 해드리자면은 아버님이 그 자리를 지금 역삼성당에 기부를 하시고 네. 그 집 아. 부지를 그냥 기부. 네 기부. 아, 천주교 신자세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역삼성당이 들어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 그 내려와서 조그만하게 와인샵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제 지금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제 부도가 날 줄 몰랐고요. 이제 기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지 아니면 제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기부라는 게. 대단하시다 근데. 야, 거기 시가로 따지면 엄청날. 지금은 그 몇 당시- 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 당시라도 엄청났을 예, 그때 텐데. 당시도 케이블 방송을 하나 알고 있어요. 구입할 줄 알았지. 와. 여기 팟캐스트 방송에 나올 줄이야. 지금 케이블과 방송사 사주가 돼야 되는데. 아, 잠깐만. 말이야, 이거 내가. 은근히 우리 무시당하는데. 표떨님, 밖으로 나와!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다. 야, 이거 레알인데, 레알? 그 와인바 샵.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와인샵은 말 그대로 와인을 파는 전문 가게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또 있잖아요. 안에 네. 와인샵 코너가. 그런 와인샵의 개념일 거고 와인바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바처럼 와인을 요리 전문적으로 뭐. 파는 요리랑 같이 먹고 네. 요런 개념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와인샵과 바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든가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와인바는 와인을 음식이랑 같이 판매하는 레스토랑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아예 그 안주는 간단하게 그 밥 같은 형태는 안 되고 치즈 같은 것만 되는 진짜 바 같은 스타일이 있긴 한데 허가 문제인 거죠? 통틀어서 이제 와인바라고 하고요. 이런 데는 실제로는 이제 와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와인을 네. 그 안에서만 소비하게 돼 있어요. 와인샵은 와인을 팔게만 돼 있고 그 안에 못 먹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매장 안에 이게 두 개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도 뭐 따로 있어야 돼. 그 라이센스를 따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남구청이랑 네. 역삼세무서랑 이제 거의 녹취를 떠가지고 얘네 발표 못하게 하려고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다 받았었는데 손님들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게 왜 두 개의 라이센스로 운영되며 니네 탈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때문에 이제 10년 넘게 계속 오해를 받고 있긴 한데 저는 나라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예. 와인샵의 형태를 하면서 작게 이제 야매를 그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인바를 하시면서 그냥 와인샵의 형태로 조금씩 파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해당 공무원들이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긴 해요. 뭐 위생과도 관련돼 있고 세무서도 관련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왜 자꾸 시비가 되냐면은 많은 손님들이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면허가 두 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나온 거는 가정용 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드신 거는 일반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2번 긁어야 돼요. 예.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날 같은 시간에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제를 올려야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영수증이 하나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이분들은 거의 뭐 술 마시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말씀을 안 하시죠. 그래서 싸움이 되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와인 이쪽 일이 너무 힘들어서 외식업을 준비하고자 많이 이제 외식업계 이제 교육도 몇 년 받았었는데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뭐 정육점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면허가 2개 있는 형태긴 하는데 그거는 맹점이 있어요. 그 정육 요런 걸 파는 거 있죠. 고기 이런 건 부가세가 안 붙어요. 맞죠. 사실은 그 부분을 그분들은 세이브 하려고 하긴 하시는 거고 그 지금 구청에 따라 그 정육점 식당을 안 내주는 구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탈세 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법에 따라 이제 2개로 나눠졌었는데, 힘든 형편이긴 하죠. 어쨌든 고객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하고의 어떤 그런 거구나. 뭐, 운영의 문제는 없잖아 있긴 하지만, 뭐, 손님들하고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와인샵들이 지금 그 매출 증가보다도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로 가면 힘드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제대로 된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일반 바나 아니면 일반 또랑처럼 그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와인을 주력으로 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거 파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그 제한된 장소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했었고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게 면허의 형태가 하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좀 지금 법률이 산업을 못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만 부어줄 수 있죠. 물만 부어주거나 아니면 그릇에 담겨 있는 거를 끓여주는 거, 기계가. 근데 내가 직접 봉지를 뜯는 순간 조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간이 뭐 휴게시나 매점 허가가 없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상한 거죠, 그게. 역시 척척 박사님 상식이 듣던 대로 장난 아니라니까요. 척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근데 PC방에서도 원래 컵라면에 물 불어줘도 되는 건 그거를 유권해서 그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직접. 근데 예를 들어서 매점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외부에서 빵을 10개들이 빵이 드는 봉지를 옛날에 예를 들어 뭐 코스트코에 샀다. 그거를 하나씩 그냥 꺼내서 파는 것도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또 소분업이라고 법에 걸려요. 10개들이 빵 봉지를 여는 순간 그것도 조리의 넓은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들이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들이밀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나? 와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와인샵에 대해서. 네네.
좀 까죠, 이제. 와인도 키핑 됩니까? 키핑 되냐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근데 뚜껑 여는 순간 와인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 와인 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와인바, 와인바. 와인바. 네. 와인을 며칠 놔두시면요, 그 와인 맛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상하고 버려야 될 건 아닌데 원래 표현하려는 맛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키핑한다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백에 담아드려요. 위스키도 사실은 명품백에. 술집에서 몇 달 보관하면은 맛이 조금은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양조주는 변질 속도가 빠르죠. 네. 증류주는 그죠. 거의 더디고. 그래서 증류주 위스키랑 이런 거는 키핑이 가능하지만 양조주는 오픈하는 순간부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소주도 먹다 남기면 맛 이상해지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지. 네. 다 조금씩 변합니다. 네. 그거요. 가져와서 먹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뭐 와인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허용하는 와인바도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와인샵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예의 없는 거를 소비자의 권리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저를 욕하셔도 뭐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니, 할 말은 이거는 하겠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왜. 그런 데들, 네. 가게들 있잖아요. 저는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다른 데서 뭘 사서 냄새 풍겨서 먹은 거를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그걸 먹으면서 그 쓰레기를 왜 거기다 남기고 가? 양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장사 잘 됐을 때는 저희 케이크 갖고 오는 것도 돈을 받았어요. 갖고 오는 거를요? 네. 그 왜 그러면 처리 저희도 비용? 사실을 그 뭐 접시나 저희 인건비나 노동비나 쓰레기 비용이 나가는데 그럼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서비스죠. 그때 당시에 셉돌림은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그분들이 케이크를 안 주고 갔어 나한테. 케이크를 잘라서 주면은 돈을 안 받고 안 주면 돈을 받더라고요. 그때 분노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자분들인데 이쁘면 안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뭐 저한테 아, 솔직히 한정학 없어요, 주면 없어요. 돈을 안 받습니다. 아, 예쁜 여자는 잘해주죠 제가. 제가 직접 서빙 가죠. 참고로 유부남이신데? 근데 뭐 와이프도 방송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런 이미지 있거든요. 와인바 하면. 그래서 가격대가- 저희가 인터넷에서 씹히는 것 중에 너무 돈 있는 사람 위주만 잘해준다 그런 욕도 많이 먹긴 하는데 아까 본인 인정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문도 네, 열어준다며요. 문도 그러니까 열고. 제가 이러니까 직원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 실제로 워킹 손님만 받아서는 한계가 있고 뭐 법인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창문에다 차 오는 거 보고 제가 뒤닥 튀어나가는 거 번호도 다 외우거든요 이제는. 네. 그런 게 실제로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와인이란 펜틀리 게- 들어오면 뛰어가고. 사실 와인이란 게 돈이 참고로 벤틀리는 사기꾼이 많이 타기 때문에 에코스 기사를 제일 선호합니다. 아, 네. 정동 사장님. 예, 벤츠 오너 드라이브보다는 에코스 기사가 돈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네. 그런 또 있겠네.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와인 가격 자체가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 먹지. 사실 뭐 밥값이랑 와인값이랑 비교했을 때 와인값이 더 비싼데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사실 와인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돼야지 마실 수 있는 게 많죠. 사가는 거 말고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거는. 그렇죠. 예, 실제로. 저 이게 뜬금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와인을 막 그 이만기 소시지랑 먹었다. 와인에는 뭐가 안주가 어울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뭐가 어울리는 거야? 와인샵에서 네. 뭐 치즈랑 뭐 살라미라고 돼지 말리고 뭐 그런 안주를 팔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수십 번 가봐도 이 사람들은 되게 격식 없이 먹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와인이라는 건 막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걸리를 김치에 먹고 맥걸리? 뭐에 먹고 막걸리. 네. 예. 맥걸리. 뭐 편하게 먹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뭘 하나 하더라도 심취를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독팔하려고 그러고. 와인이란 것도 접해서 그냥 아이야 다른 나라 술 편하게 먹으면 된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뭘 찾아서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간단한 거 예. 추천을 하나 해주세요. 서민이 예. 뭐 마트 가서 와인을 하나 샀어요, 그냥. 예. 그러면 와인은 이런 종류랑 먹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 삼겹살 불고기. 고기랑. 예, 삼겹살 불고기랑 레드와인 드시면은 다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레드와인이라 지금 근데 레드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가급적이면 향이 세지 않은 걸. 근데 와인도 종류가 많아서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보통 빨간 거 먹으니까, 일반 네. 사람들. 네, 그러면 그렇게 드셔도 고기죠. 돼요. 예. 화이트 와인은 후식이잖아요.
아니, 후식으로 된 뭐야, 그게. 뭐 화이트 와인 중에 뭐 식전주도 있고 식사 중에 마실 수도 있는 거 있고 식후주도 있고 분류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저트 와인들 있고요. 그냥 와인도 있는데 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꼭 회랑 같이 맞춰서 먹을 필요도 없고요. 닭고기나 가벼운 뭐 가금류 같은 거랑 드셔도 되고 이게 사실은 자기가 땡기는 거랑 먹으면 돼요. 그쵸. 네. 아니, 현지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분들이 와인 접할 때, 지금 얘기했던 뭐 와인의 어떤 안주들, 이런 격식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냥 막 대중 없이 먹지 않습니까? 정말 대중 없이 먹어요. 그리고 외국은 네. 안주 자체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식사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네. 되죠. 이렇게 뭐 안주. 술만 뭐 깍으로 먹고 이런 거는 먹고 식사랑 같이 먹고 물 같이 먹죠. 그냥. 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나라든 술이랑 그 나라 음식은 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래도 걔네들은 모르지만 걔네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와인을 먹으면서 이거랑 먹고 이거랑 먹고 이거랑 먹고. 그쵸. 예. 우리가 막걸리 먹을 때 김치 같은 거 선호하듯이. 네, 예, 그런 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묻어있는 예, 김치.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했던 와인과 이만기 소세지는 별로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죠. 솔직히 맛이 너무 저 그렇게 마셔본 적은 없어요, 저는. 좀 조합이 우울하죠. 그죠.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 가보진 않았는데 와인바 중에 막 무제한으로 와인을 제공하는 데도 있는 것 와인포차 같은데. 같은 거. 와인포차 같은 그 와인의 가격이 싼 거겠지. 삼다수보단 비싸고요. 그 블루마린이란 그 약간 프리미엄 물나물. 해양 그거보다 싸요. 3,000원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게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에서 난 포도로 만든 거긴 한데 원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예. 그런 와인 위주로 제공되는군요. 네.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 그 와인을 한 2리터 박스인가 3리터 박스인가 사각 종이팩 박스에 들어있는 네, 와인인데 팩와인이라고 판매하고 네, 있어요. 네. 예. 한 팩당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했던 그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9,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도 판매하는데 그 팩와인들 그렇게 퀄리티 낮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가격 싸게 맛있게 먹기 좋은 와인들 골라서 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용량 대비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요. 여러 가지 당시에 즐겼던 술 중에 하여튼 그게 제일 쌌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먹고 죽자 이 분위기에는 팩와인을 사서 막 먹었던 게. 홈파티용으로 좋잖아요. 와인이 네. 보통 몇 도 되나요? 보통 뭐 12도에서 13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하지 않아요. 뭐 일부러 14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정 강한 와인 뭐 20도까지 가는 것도 있고 도수 약한 거는 뭐 5도짜리도 있고 네. 평균 뭐 12도 13도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 사실은 마트에 가도 와인 종류가 뭐 더럽게 많은데 진짜 몇백 병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별로 막 쭉 있고 막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가끔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와인 한번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못 찍거든요. 가격이 모르니까.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싼데 또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한테 뭐 마트 가거나 어디 샵에 가면은 이런 와인을 한번 사서 먹어봐라. 이런 거 있으면 하나 권해주세요. 저렴하면서 향도 좋고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마트나 이런 상점에서 좀 추천 와인 제품이 굉장히 고가의 고마진이거나 그 악성 재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마트는 뭐 걔네가 핵심적으로 밀려는 품목을 그렇게 파는 경우도 많아서요. 추천 와인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셰프돌님이 하나 해주시면. 일정한 품목을 딱 하나 추천해드리는 것보다는 그 와인을 그래도 편하게 드시려면은 나라 하나 정하시고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포도 품종을 하나 드시면 좋을. 호주는 뭐 그런 걸 시라즈가 하나 유명한. 찝어보세요. 자꾸 지금 불편해요.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먹고 있어 지금. 와인을 전혀 몰라. 전혀 우리 모르는데 몰라요. 마트 가서 와인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그냥 호주 시라즈나 칠레 뭐 호주 시라시? 호주 시라즈. 쉬라지? 슈라즈라고 포도의 품종이거든요. 아. 뭐 우리가 거봉 있고 그다음에 뭐 네. 무스카 있고 그런 포도 품종 양조 포도의 한 가지인데 쉬라지? 호주 슈라즈. 예. 칠레는 뭐예요? 저 칠레 얘기하실 때 말하셨죠. 칠레는 캐베네 쇼비뇽 포도 품종으로 만든 게 제일 헤베네 쇼비뇽? 브랜드는 정말 수천 이렇게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이게 불어 발음이 있고 뭐 영어 발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줄여서 까쇼라고 하기도 합니다. 카베네 쇼비뇽 까쇼라고. 제가 예전에 좀 멋있어 보인다. 작년에 선물을 했던 것 중에 골프 1860인가? 1865. 1865. 18홀 65타 뭐 네, 그거라며요.
그거는 아니요. 실제로는 그 와이너리가 만든 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수입한 회사에서 18홀 65타를 마케팅에 이용을 한 거죠. 골프백 같은 데다가. 예.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그거는 괜찮은 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가장 많이 팔리고 무난한 와인이에요. 그냥 무난한 정도. 예. 그 회사가 가격 지금 안 싸던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한 9만 원. 아니요, 그건 3만 얼마 정상가가 정도고요. 예. 5만 원대죠. 정상가는 5만 원인데 5만 원. 모든 게 업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가가 정상가고 뭐 뒤죽박죽 힘들죠. 맞아요. 요즘 뒤죽박죽이죠. 그래도 와인 한 병에 3만 원, 4만 원씩 하면은 손 잘 안 갈 것 같아요. 잘 안 가죠. 일반인들은. 네. 맥주 BT 3,000원, 4,000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왠지 와인은 이렇게 좀 멋진 와인 잔에다가 네. 분위기라는 게 항상 딸려가지 않나요? 같이? 그게 왠지 와인 선입견이 하면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뭐 와인 문화가 이렇게 일반 서민 가족의 생활에서 깊숙이 침수된 건 아니니까. 이게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와인 형성된 게 제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와인 한 병 팔면 탱크도 하나 사고 학교도 세우고 그 안에 뭐 별의별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세금 많이 내 권리도 주장하시잖아요. 와인도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은 세금이 있어서 일단은 뭐 자꾸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세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나라 업자들이 눈탱이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와인을 수입하면은 원가가 18,000원이 돼요. 세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95%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또 가격을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국내 와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되는 와인이 뭐 지자체 특산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예산 이빠이 받아다가 네. 어때요? 네. 그 국내산 와인의 퀄리티는? 그 가격대의 외국 와인보다 퀄리티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뭐 실력 향상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수입산보다는 가격 길이 멀다. 경쟁력은 없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또 나름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마진율이 높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날씨에 양조용 포도를 재배해서 그거를 출시해서 팔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밀처럼? 예. 밀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밀가루가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은 점도도 낮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밀은 비싸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적으니까. 생산이 힘드니까.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셉돌님은 운영주시잖아요. 네. 샵을 운영하는 바하고 샵을 매출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와인샵 앤바 1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팽글 가보세요. 뭐, 팽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팽, 글자의 글. 리뷰 보고 떠나는 소셜 자유여행, 팽글.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셉돌님은 운영주시잖아요. 네. 샵을 운영하는 바하고 샵을 매출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매출은 많이 나옵니다. 뭐 월 1억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매장이 돌아가니까요. 뭐 잘 팔았을 때는 연 30억 팔았을 때도 있고요. 30억. 예, 역삼동 한 군데서 샵에서만 30억 넘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반토막보단 좀 낮긴 한데 지금 뭐 지금 얼마라고 말하기엔 되게 쑥스럽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대략 짐작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매출 나오시면 순이익은 얼마나 나오세요?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이랑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 탓이 크죠? 경기 많이 받지. 그쵸,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제 잘못만은 아니라 저는 경기 탓을 많이 하죠. 직원도 저도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손님 자체가 이제 뭐 안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쓰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최근 2, 3년 동안 많이 힘들어요. 네. 나 오늘 아니 경기도민으로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마진이 많이 남을 때는 장사 잘 될 때는 수천만 원씩 남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 남으실 땐 1,000만 원도 안 남고? 네, 그 정도 안 남고요. 그 정도 남고요, 네. 요즘은 까지고 계시고?
예, 최근 2년 동안은 까졌습니다. 예. 숙연해지고 있네요. 네, 네. 숙연해지네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와인샵들 다들 뭐 돈을 번다는 것보다 버티게 들어간 지 2년 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아까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라 그러면 조금 사치식품으로 들어가니까요. 예. 우리 빈병님은 소믈리에 네. 출신이신데 그 소믈리에는 술 먹을래?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특별한 큰 교육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때는 큰 그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설 교육기관도 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 예 그리고 대학에서 자격증이 있나요? 지금 근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예 자격증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대학 과도 관련 학과도 꽤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 쪽에.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이제 뭐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교육원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때는 그래서 소믈리에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박봉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배우면서 자기 연봉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예, 교육을 다 거의 대부분 받고 나오죠. 말씀하신 박봉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할 좀 수만 나아졌나요? 있다면 이런 느낌이군요. 일할 수만 있다면. 예, 예. 참고로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믈리에 하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와인이 약간 허세도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네. 근데 제 개인 이건 사견입니다. 네. 소믈리에 직업을 가지신 분이 네. 방송에 많이 나오세요. 네. 가끔. 네. 저는 그 소믈리에 허세의 정점이 네. 맛을 표현하는 어휘? 네. 무슨 이렇게 뭐 빙빙 돌려서 이렇게 뭐 두 바퀴 돌려서 향을 맡고 이렇게 뭐 음미를 한 다음에 내려놓잖아요. 그다음부터 내뱉는 말들이 가관이에요. 그냥 맛있다 뭐 향이 좋다 이러면 될 텐데 무슨 이것은 마치 비유법으로 이제 시작되죠. 마치 유럽의 어떤 뭐 어디 계곡 아래서 흐르는 이슬을 맞이한 그런 느낌? 뭐 네, 뭐 이베리아 반도에서 만난 그 연인이 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에 뭐 그걸 배웁니까? 왜 그래요? 왜? 방송에서 나왔던 거는 사실 약간 좀 오바가 있어요. 네. 실제로 심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예. 그게 들어보면 도대체 저게 뭔 맛이야?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손님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습니다, 맛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더 많은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사실 소믈리에들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마셨던 거를 다 테이스팅 노트라고 해서 다 적어놔요. 그리고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진짜로 청산유수처럼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비춰지는 그런 건 약간 좀 예, 오버한 거죠. 그건 좀 오버가 맞고요. 참고로 그 오바를 했던 소믈리에는 뭐 제 후배뻘 되는 사람인데요.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작가가 근데 써준다니까? 그게 이제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개망신을 당했을 정도로 곤욕을 치렀었는데 그 작가가 써준 대로 읽었대요.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굉장한 유명한 셰프님도 TV 나와서 요리를 안 하려 그러는 게 뭐 불 온도가 안 되는 그 중국 요리 뭐 웍이라 그러잖아요. 네. 밑에서 불이 크게 올라와야 되는데 일반 가스 갖다가 주고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마적 편집이 되게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소믈리에 처음에 박봉에 일할 수만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나름 경력도 쌓고 실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연봉이 많이 오르나요? 급여가? 아니요. 근데 이거는 소믈리에들은 뭐 그나마 좀 대우를 받고 연봉을 좀 받는 사람들이 이제 호텔 쪽에 있는 소믈리에들이고요. 일반 바에서 근무하는 소믈리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에 부딪히면 이제 나이 먹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갈 데도 없어지고요. 다른 길이냐, 창문이냐, 말씀인지 호텔 쪽에 근무하는 소믈리에들은 뭐 근본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뭐 유학파라든가? 근본? 근본이 아니라 일단 태생이? 일단 똑같이 공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공채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호텔에서 제가 알기로는 호텔에서 내세우는 소믈리에들이 많지가 않아요. 딱딱 정해놓고 그
티오가 나야지 또 새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들의 대우는 괜찮아요? 그냥 호텔 정직원의 네, 대우예요. 호텔 정직원 대우죠. 네, 더 네. 이상 뭐 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호텔 정직원 대우이면서 걔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연차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와인바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의 특성상 뭐 네. 이렇게 많이 쉴 수가 없는 네, 거죠. 많이 쉬지도 못하고 네. 굉장히 그 한 사람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죠. 뭐 경기가 좋다면야 인원을 많이 두고서 돌려가면서 쉴 수 있게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들어가면 일반 와인바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근무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요즘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네, 학교도 지금 있고.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데 나오면은 취직하는 거는 쉬워요? 일반 와인바는 어렵지 않죠. 아, 일반 와인바는 어렵지 예. 않다. 일반 와인바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축약을 해보면,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갖기에, 네. 그렇게 뭐,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직업은 아니네요. 전혀. 제가 박봉의 뭐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우울한 게 저는 가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자식은 못 시킬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 와인 관련된 매출 하나가 인터뷰 때도 제가 써서 보내긴 했는데 자이리톨 하나도 안 돼요. 자이리톨 한 품목의 매출액보다도 적어요. 한 병을 팔았을 때. 아니, 전체. 아니, 전체. 와인업 전체. 자이를 봤을 때. 예. 마진율을. 마진율의 시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뭐 아시는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 있잖아요. 매출 뭐 1조 언저리 갔다 하는 네. 그런 데도 다 진출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에서 사원 들어가서 과장 부장 달고 상무 들어가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지고 연봉이 기타 다른 업종에 비해 올라가는 것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지만 좀 이 업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인 한창 뜰 때 나라에서도 그 소믈리에라는 직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방송도 많이 했었고 학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인력들도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경기 딱 되면서 많은 와인바들이 문을 닫고 와인샵들이 문을 닫고 지금 그 대기업들도 뭐 나라에서 규제를 해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출 굉장히 안 나와서 다 철수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는 지금 와인 인력들은 진짜 나만 아요.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대기업까지 철수하게 된 그 배경이? 단가의 문제일까요? 이게 아니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2006년, 7년, 8년에는 언론에서 되게 좋게 포장해서 줬었는데 이게 뭐 갈 사람 깐다고 아무래도 좀 붐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에서 그 보도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제가 얘기 드리면은 뭐 이거 주류의 유통 채널이 너무 복잡하고 체계가 뭐 단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유통 채널 때문에 와인이 비싸다라고 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유통 채널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려고 몇십 년 전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양성화 시키는 것도 있죠, 걔네. 참고로 제가 A4지를 만약에 100만 권을 사요. 그럼 제가 도매고 제가 막 이 사람처럼 다 뿌릴 수 있거든요. 술은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밖에 거래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와인샵이고 얘가 와인샵인데 쟤한테 가서 싸다고도 이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요. 채널을 몇 개를 거치게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언론에서 까니까 뭐 오는 소비자한테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채널이 하여튼 법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는 제가 돈이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몇 채널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소믈리에에서 좀 넘어와서 와인샵하고 바를 누가 창업한다고 한다. 창업 비용 많이 드나요? 뭐 교육은 받았다 치고. 제가 외식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전 뭐 외식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봤었고요. 와인을 하다가 이제 제가 와인과 관련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리하던 찰나에 또 외식업 관련해서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한 2년을 다녔었어요. 외식업으로요. 근데 와인은 일단은 재고를 깔고 가야 되는데 그 재고가 1년, 2년 순이익 정도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순이익을 한 5천 정도 바란다. 그러면 재고를 1억 정도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도 그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네. 재고고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폐업 시점에 그게 뭐 위스키나 그런 금처럼 뭐 단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고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어느 업이건 다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산업도 포화 상태인 상태고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그 어떤 산업보다 출발 비용이 높고 와인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경험이 많거나 지인들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와인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창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와인을 다소 모르더라도 로타리 한 20개 뛰고 예, 동네에도 조기축구 하고 네. 이런 분들한테 더 적합한 업종이에요. 안 회장님 로터리 클럽 가입하셨나요? 저요? 아니요. 배 있으시겠네요, 셋돌림은 여기저기. 저는 아직 배가 불러서 덜 고픈 거지? 예, 배가 아직 덜 고파하고요. 전 그런 거 딱 보면 뭐 살기 위한 몸부림. 사실은 안쓰럽더라고요. 예, 종교적인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런 목적하에 교회 다니시는 게 많아요. 그런 분. 지금 각하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 되기보다 힘들던 그 교회 장로. 집상가 장로 되려고 네. 주차 봉사를 2년인가 하셨대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그런 게 실제로 이 업계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네. 성실하신 분이야. 꼼꼼하시죠. 아니 우리가 다 나쁜 줄 알았는데 네. 뭐 새벽에 나와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2년간 봉사를 하셨다니까 근면성실함을 대단한 분이시죠. 인정해야 돼요. 아니,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밑에 사람 죽어나지.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하루 읽어요. 네. 아침 9시쯤에 애 유치원 갈 때쯤 깨요. 네. 유치원 보내시려고. 아니 제가 보내는 건 아닌데 애가 막 땡깡 부리니까 애들은 항상 깨웁니다. 그 소리에 깨서 1시간 동안 핸드폰 지적거리다가 또 오후 2시까지 자요. 그 중간에 전화가 많이 와요. 업무 관련된 전화가. 그 전화는 자면서 다 받아요. 이게 뭐 10년 동안 단련된 노화라도 전화 받고 또 씻고 매장 역삼점 나가서 매장 뭐 휘 둘러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하다가 뭐 인터넷 계속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팟캐 쓰고 잡니다. 네. 일은 별로 안 하네요. 네. 완전 한량 중에 한량이네요. 이게 이제 장사 안 될 때 버전이고요. 장사 잘 될 때는 뭐 아침 11시쯤 출근해서 뭐 까대기라 그러죠. 박스 들고 나르고 포장하고 뭐 이제 그런 잘잘한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잘잘한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잔업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할 때 직원들한테 영혼을 팔고 일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일이 많아요. 네, 아까 창업이 그냥 쑥 넘어갔는데 네.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저는 프랜차이즈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세요. 네. 그걸 짚어보고 싶어서. 이게 간략하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속지 말아셔야 되는 게 다른 업에서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뭐 물건을 제조하거나 그거를 업무 대행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술 관련된 거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라이센스가 10억 가까이 돼요. 10억이요? 도매 매너가 10억 가까이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추첨제긴 한데 한 50명 넣으면 1명 되니까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사는 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서. 정말구나. 그러니까 그 10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뭐 도매장 보통 마진은 10% 정도 되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오늘 방송 들으면은 와인 쪽으로 아무도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라고 제가 좀 펌프질하고 있는 거. 니네 어차피 어디가 들어오지 마라 이거지. 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 네, 안 그래도 어렵다. 자막을 근데- 치러 오신 거야 지금? 아니, 어느 정도 자본은 있으시고 친구들 많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본인이 멋쟁이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맞아요. 그럼 본인은 멋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생긴 거 안에서는 최대한 멋있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생긴 게 좀 특이하니까. 안 특이하세요. 되게 빗자온 개살구처럼 생기셨어요. 맞습니다. 네, 표현이 굉장히 천박하고요. 비쪽. 에이, 아까 했던 거 패러디 아니야. 그 빈병님은 어떠세요? 뭐 지금 말고 지금은 뭐 그 수입회사 다니시니까 네. 뭐 소믈리에 하시는 시절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뭐 비슷합니까? 네, 그냥 오전에 일어나서 네. 뭐 제 할 일 하고 씻고 나와서 오후 뭐 4시 5시쯤에 출근해서 뭐 재고 파악하고 근데 이 소믈리에 하는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그 드라마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의 물방울 만화 같은 거 보고서
되게 막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화려한 줄 알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소믈리에들 저는 제가 있으면서 그 새끼라고 해야 되나? 밑에 애들 데리고 있다가 많이 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오래 버티지 않고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설거지고요. 소믈리에들이. 예. 그러니까 와인은 그러니까 짬나는 시간에 잡일 시킨다 이거죠. 예, 잡일해야 되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니라. 와인은 와인마다 글라스를 바꿔요. 술마다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한 테이블 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인을 3병을 마시면은 내가 닦아야 되는 와인 글라스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와인 글라스가 잘 깨집니다. 비싸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소리도 되게 청아하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와인을 날라야 되는 일도 많은데 와인 무겁잖아요. 한 병에 750ml인데 병 무게까지 하면은 진짜로 거의 뭐 1kg에 육박하는데 그게 한 상자에 12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진짜 수십 박스, 많을 때 수백 박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맨날 날라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특히 여자들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TV나 뭐 TV 드라마나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향을 맡고 술을 마시고 요건 아주 일부예요. 업무에.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부딪혀 보니까 이거 외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빈병님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와인 쪽은 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도 있죠.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만큼 좋은 직업도 없어요. 하루에 많을 때 수십 가지의 와인도 맛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와인을 옆에 두고 살 수가 있으니까 진짜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와인이 너무 좋아서 좋은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요. 예. 보통 한 3년 지나서 많이 후회들 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저런 악담을 하지? 그렇게 저렇게 미소를 먹으면 그러니까 미소를 지면서 되게 나긋하게 악담을 빡빡 날리는데 그리고 너무 매력 있네. 그리고 그 가장 이게 되게 이 얘기를 우리 업계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밤에 일하는 주류업계에서 일하는 뭐 바텐더나 이런 업계 종사자들 중에서 소믈리에가 공부의 양은 가장 많아요. 매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매년 와인이 계속 바뀌고 수확도 다르고 포도 품질도 달라지고 와인 품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공부해야 될 게 쏟아져 나오는데 돈은 거의 가상한 대우는 전혀 반비례다. 예, 다 비교했을 때 않다. 돈은 가장 낮게 받는 수준이에요. 그럼 더더욱더 할 이유가 없네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와인을 그래도 좋아하면 해요. 하면 되는 거지. 좋아하면 해요. 그래도 어쩐 대우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걸 알고 가야 되니까. 예. 아까 말씀 중에 와인 잔 글래스가 비싸다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비싼 건 얼마나 비쌉니까? 보통 잔. 요만한 거 하나에 얼마? 14만 원 하죠. 하나에. 예. 하나에 14만원짜리도 있고, 뭐 4천원짜리도 있고, 네, 그래요. 국산은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 다 장인들이 뭐 50, 60 먹은 장인들이 입으로 불어서. 직접 만든. 요거 긴 거, 이거 네, 들려가고 맞아요. 요거. 예. 그런 거. 하나 탁 깨지면 장모는 안 만들어요? 14만 원인 거죠. 진짜 오늘 걔들이 너무 안 되네. 아니, 장인만 만들길래 장모는 안 만들고 장모님. 걔들이 친 거야. 웃기지? 나 지금 알아들었어. 그렇게 깨지면요. 네. 손님한테 변상을 요구하시나요? 네. 도큰 차지라고. 이게 저희 손님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룸사롱에서 3만원짜리 시바스리가 50만원 받잖아요. 네. 그리고도 좀 좋은 데 가면 크리스탈 잔 주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협찬 나오는 뭐 윈저잔이나 그렇죠. 저런 말이에요. 싼 거지. 저희는 5만원짜리 와인이 나가서 3만원짜리 잔을 드려요. 그리고 뭐 한 20만원짜리 드리면 10몇만원짜리 잔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 5만원짜리 와인을 시키면서 10몇만원짜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한두 번은 강력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손님이 쓰다가 파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다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받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꼭 파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도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단골분들한테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받습니다. 잔값만 1년에 수백만원 넘게 나와요. 잔 구입하는 비용만. 그리고 실제로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잔이 깨졌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세요. 와인을 아는 사람. 예. 근데 이벤트성으로 해서 오셨다가 실수로 깨는 분들은 당황을 하죠.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브로큰 차지라고 한다고요? 예, 브로큰 차지요. 네. 깽값이라고 하기도 하죠. 깽값.
어우, 표현 좋네요. 좋은데? 깬다. 깬다? 솔직히 나는 와인을 안 즐기기 때문에 접사 갔는데 깽값 물어야 되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십몇 만씩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와인 즐기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게 뭔 경우냐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와인잔이 비싼지도 모르고 한 100명 중에 와인 즐기는 사람이 한두 명 될까? 한 1, 2% 될까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사를 그쵸.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집값도 강남에서도 꽤 비싸고, 그쵸. 네. 회사도 연봉 많이 받는 분들 계시고, 남산에 저희가 오픈할 때 이제 아버지가 장려천 앞에서 무슨 짓이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옛날 회연동 옛날에 그런 게, 저는 다 가봐도 거기만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좀 몰랐었는데. 다른 데 다 가보셨어요? 아니, 다른 데 다 제가 데려다 주러 갔지. 전 직접 간 건 아니고요. 늦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남산에 차리게 된 배경도 사거리를 지나가면 신세계백화점이 나오는데요. 사거리를 지나가는 순간 주차할 자리 하나도 없고 권리금이 열 몇 평짜리 가게 1, 2억씩 있어서 와인을 팔아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위쪽으로 자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 거주민들 주택이 다 철거를 당하면서 평당 2,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거의 1,000채 가까이 들어왔어요. 1,000가구 이상 들어와서 그거랑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런 수요를 보고, 뭐원 아파트죠? 남산 쌍용 플래티늄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그 동네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다 강남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전하고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네. 셰프들님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세요? 사업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거는 정든 직원들 떠나가는 것도 힘든데요. 힘들죠. 그거는 힘들죠. 이제 마음 정리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도 저랑 5년, 6년 일을 하다 떠났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돈을 더 주거나 어떤 교육의 기회를 더 주거나 그런 걸 떠나서 성장하고 이제 많이 배워가는 사람한테 더 넓은 이 사람한테 업무적 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이제 꺾여지는 시점이니까 지금 제가 코스트 관리를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어떤 더 큰 업무를 주기 위해서 일을 벌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무슨 그래서 직원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대리까지 되고 업무 능력이 늘어나면서 업무도 더 큰 걸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안 나가면 본인은 계속 몇 년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그거 있잖아요. 위에 고참이 30명인 거랑 똑같은. 꼬이는 경우죠. 네, 꼬이는 경우 있는 직원들 나갈 때는 정말 저도 마음 답답하고 그러긴 한데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고요. 맞아요. 모든 사업주가 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빈비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와인도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술이다 보니까 취객들하고의 이제 마찰이 생각보다 힘들고, 몇 년 차 정도 되면은. 대표적인 진상 예 좀 한번 들어보세요. 진상이요? 술 먹고 잊을 수 없는 진상. 술 먹고 안 가거나 잊어버렸다가 찾아내라 그러거나 그런 건데, 저는 5분 동안 되게 좋은 말로 얘기를 드려요.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처럼 뽀얗게 생겼잖아요. 뭐죠, 그거는? 개드립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 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좋은 말로 해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이성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친구 효돌이 하는 거를 손님하고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직접이요? 네, 직접. 아니, 직원들한테 손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거를 제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큰 짐은 사장이 져야 되는 게 맞고요. 저도 이제 한참 막 달리고 있는데 매장에 전화가 와요. 어떤 손님이 돈을 안 내시고 안 가고 계시고 뭘 부셨는데 땡깡을 부리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출동을 해서. 경찰은 부르지 않습니까? 경찰은 생각보다 늦게 와요. 200m 거리에 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1차 진압을 하고 이제 관절기를 써서 제압을 한 다음에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보내곤 하고. 주짓수 좀 배우셨나요? 아니, 그냥 TV 보고 직접. 안 봐. 근데 취객들은 잘 당해요. 네. 다른 어려운 거는요? 다른 어려운 거는 지금 와인과 관련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와인샵인데 와인바. 와인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거? 공산품에 가깝기보다는 농산품에 가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해 맛이 바뀌고요.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몇
개 중에 하나는 맛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에 쓰기도 한 게 뭐 혹석이 혹한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뭐 48시간 안에 교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픈을 해도요? 아니 손님 맛이 없다면 바꿔드려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변했다고 주장하시면 바꿔드리는데, 이게 오늘 같은 날씨에 트렁크에 와인 넣어놓고 다니면 와인 터지거든요. 깨지거든요. 얼어서. 그리고 한여름에 배추를 트렁크에 한 이틀 싣고 다니면 배추 죽잖아요. 숨이 다 죽어버려. 와인도 똑같이 부글부글 끓어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들 손님들이 본인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데, 그 어필을 전 들어주진 않는데, 다른 손님한테 그게 피해가 가요. 되게 웃으면서 거부하죠. 쌤돌님 그러고도 남아. 예. 1차적은 그렇고 2차적으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착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손님 가면 그때부터 이제 육지거리 나가기 시작하죠.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생각이 난다. 저도 와인을 저 때 한번 1865를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다 놔둘 데가 없어갖고 싱크대 위에 그냥 싱크대에 한참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냥 먹었는데, 그게 뭐 원래 맛을 모르니까 이 맛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가정에서 보관할 때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면 돼요? 원래 와인 냉장고 따로 있잖아요. 네, 와인 냉장고 있긴 한데, 뭐 일반 냉장고 10,000개 팔릴 때 와인 냉장고 하나 팔리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웬만한 집엔 있더라고요. 사는 집 가보면 와인 저장하는 데가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산도 괜찮게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 뭐 가끔 마시는 와인 때문에 구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없이 그냥 보관하면 그러면 그냥 어둡고 그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곳에 놔두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뭐 베란다 같은 데는 더웠다 추웠다 바람 많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냥 장롱에 눕혀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장롱 따뜻하지 않을까요? 너무? 장롱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롱 안쪽에. 바닥은 아니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벤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빨리빨리 먹어라. 빨리. 근데 와인이 위스키처럼 뭐 오래 놔두면 좋냐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와인의 그 내공에 따라서 3년 가는 게 있고 30년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본인의 이제 선물 받을 위치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 와인이 3년짜리 가는 걸 수도 있고 30년짜리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빨리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장땡이라고. 우리나라에 뜬금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와인 중에 최고가 와인은 대략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정식 수입된 것 중에는 뭐 하나를 그 제일 비싼 로마네 꽁티라고 하는데요. 로마네 꽁티? 예, 그거를 하나를 살려면 걔 브라더 와인을 11개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마네 꽁티는 한 병이 들어있고 그게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돼요. 12병에. 근데 그거 한 병이 2,000만 원 정도 하고 걔 딸려 나오는 11병 애들이 한 2,300씩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병으로도 제일 고가라고 보면 돼요. 한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매년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다 팔립니다. 어디 거예요? 프랑스 와인입니다. 프랑스 와인이죠. 네. 야. 최고가는 다 프랑스 근데 와인. 맨날 팔리고. 아니요, 맨날 팔리긴 하는데, 그거 수입하는 분도 그 프랑스에서 10몇 세트밖에 못 받거든요. 할당되는 게, 나라에. 근데 저희 매장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샵 중에서 할당받는 데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와인을 되게 VIP한테만 팔아요, 저희한테. 깔때기 지금? 깔때기죠. 네.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포도밭 자체도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그러니까 나오는 생산량 양이 자체가 적은 거네. 네, 되게 적습니다. 이게 뭐 맛있다고 이게 뭐 공산품 좀 찍어낼 수가 없고 한정적인 양이니까 비싼 거죠. 2,000만 원짜리가 뭐 구멍 넘어갈 때 한 잔에 몇 백인데. 어차피 이 길에 오줌발로 끝날 것을. 네, 술 깨면 끝날 것을. 그러니까. 야, 그거 쉴 수도 없습니다. 마셔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그거 말고 걔네가 이제 수학 시기에 거기서 일을 하면은 그 12병 얘네들 이제 오크통이라고 하죠. 거기 남은 걸 다 섞어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그 선물용 와인이 있어요. 로마네 꽁티 그 DRC에서 그거를 마셔봤어요. 그걸 내가 준 건가? 아니 저는 그 박재화 씨. 프랑스 갔을 때. 오케이. 근데 맛은 그것도 맛있어요? 네, 그거 맛있더라고요. 프랑스 누가 보내준 거였지? 그것도 내가 보내준 거였지? 참 꼼꼼하게 들으시네요. 갈대기가 꼼꼼하시네. 아니 잡수다의 정봉들이야. 네. 굉장히 꼼꼼하시네. 진짜 살벌한데? 아니, 같이 하면 갈수록 잡수다. 나는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결국 자기 잘 하려고. 이게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정 정도 양의 그 와인을 구매하면은 그 수입하는 회사에서 이 친구가 다니는 이런 회사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와이너리 뭐 관광도 시켜주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데 이런 게 실제로 공부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옛날에 저희 근속 한 2년 정도 뭐 스페인, 프랑스 다 보내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라는 게 있죠. 네. 뭐 이제 와인 그 생산지 뭐 관광하고 이런 네. 거 말하는 거죠, 그게.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 업계가 많이 이제 위축되면서 뭐 예산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와인샵 앤바 2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3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우리 빈병님은 그 소믈리에로 계실 때 제일 힘든 점이 아까 얘기하셨던 밤늦게 일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객 부분하고. 아니 뭐 와인 먹고 술 취해도 다 똑같아요. 오바이트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릅니까, 색깔? 오바이트 색깔이 어떻게 다릅니까? 빨개요? 보라색이죠. 예, 빨간색. 진짜로 빨개요? 와인 색깔이 나오죠. 피토한 것 같아요. 와인 먹고 토해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 그거 외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토 색깔의 정점은 막걸리예요. 왜요? 막걸리 먹고 토한 거 보셨어요? 요구르트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뿌옇게. 파전이 진짜 붙여져요.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파전을 붙여요, 이렇게. 네. 와, 맞아요. 근데 약간 노란 파전처럼. 대학 때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던 여자애가 사라져가지고 얘 큰일 났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완전 깬다고. 막 찾아서 이렇게 다녀갖고 옥상을 딱 올라갔는데 걔가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고 딱 밟았는데 걔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동그랗게 잘 말아놓은 파전을 제가 딱 밟은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담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니까 한올 이렇게 다시 딱 싸듬어서 괜찮니?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참겠는데 그 멀쩡한 직장인 여성분들이 고고한 모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술 드시다가 테이블에 머리 박고 오바이트 해놓은 거에 자기 머리 비비고 그러면은 그런 거로 이제 이 친구는 그래요. 저랑 안지 10년 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치우긴 하는데 근데 젊은 애들한테 그거 치우라 그러면 치워요. 근데 한 3번 치우라 그러면 나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80년대 이내 그 직원들한테 불러서 치우자.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와인바에도 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인 드시는 여성분들은 변기에다 오버히트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세면대에다 오버히트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변기에다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와인바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 퍼뜨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업을 걸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허세까지 비싼 돈 들어갔겠다. 근데 사실 뭐 젊은 남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의외로 불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비알바라고 불러요. 비알바. 비알바의 의미는 뭡니까? 불륜바. 난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도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제 고객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항상 다른 여자분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답답하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런데. 물론 백로겠죠? 저 맨날 가니까 이제는 아빠와 딸이 손잡고 가면 그게 만약에 걔네가 무슨 저쪽에 다른 동네에서 가면은 괜찮은데 우리 매장 근처가 거기 막 이제 전국에 있는 룸사롱이 다 모여있고, 모텔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손잡고 하는 이렇게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뒷모습이. 근데 역삼동에서 그럼, 얘네 원조구나. 모텔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 시야 자체가 원래 되게 순수하고 맑은 사람인데,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저게 잠깐만요. 셋돌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영혼이 맑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불륜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여튼, 이 친구, 빈병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남자분이, 이제 젊은 여자분이, 이 노인네를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해서 용돈을 받잖아요? 거기 현장에서? 네. 뭐 용돈 받고 돈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게끔 나간다. 다음날 자기 남자친구를, 다음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을 사주고 막 이런 거를 몇 년 보니까 진짜 모랄이 진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애들 상태는 괜찮아요? 이뻐요. 예. 당연히 다. 그래갖고 맨날 제가 이제는 부럽다. 저 남자 손님 능력 부럽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보다도 제가 거기 와인바에서 일하면서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예쁜 여자들은 다 일하면서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아빠들을 데리고 오는? 정상적인 그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도 빈병님도 그 안에 로맨스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그거 아, 저는 술 마시면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곤란했었어요. 아니, 이 친구 하루 쉬는 날 제가 서빙했더니, 사장님 말고 그 길쭉한 친구 불러주세요. 그래서 빈정상에서 과자도 안 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셉돌림은 언제부터 그렇게 소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상황이. 뒤끝이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살벌하셨어요?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좋은 것 좀 얘기해보죠. 네, 재미난 거. 네. 장점. 일하면서 와인샵 바 하시면서 좋은 거. 좋은 거는, 뭐, 제가 다양한 일하고 경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손님들한테 많은 대우를 받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좀 좋고요. 손님들한테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뭐 네트워크 형성된다라는 네트워크 것도 형성 잘 있겠죠? 되고요. 손님들이 막대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라디오 이 팟캐스트니까 방송 나가지는 않지만 뭐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40대 중반 정도로 하고 다녀요. 외형이. 그런 게 손님들하고 어느 정도 외모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좀 이렇게 늙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 맞췄을 때 손님들이 뭐 진짜 어디 샵의 사장? 뭐 자기가 하는 데의 사장? 그렇게 경시하지는 않고요. 다른 업보다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또 와인이라는 것도 한몫할 수 있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와인이 갖고 있는 네. 이미지가. 만약에 삼겹살집 사장이었다면 또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 삼겹살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삼겹살집 사장님들이 돈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벌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손님하고 이런 관계보다 제가 손님들하고 맺는 관계들이 더 원활하고 좋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빈병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이요? 그 시절에. 로맨스. 재밌죠. 이 일 자체가. 재밌는 일 되게 많고, 진짜로 항상 자극을 받죠. 공부를 해도 그 와인 쪽에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모르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와인 업계는 포도 작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항상 누굴 만날 때마다 배울 수가 있어요. 항상 배울 수가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좋죠. 그렇게 좋은데 왜 나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때 일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약간 후원금도 받으세요? 후원금도? 그럼 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편의점 나왔던 것처럼 담배에 대해서 이제 판매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이런 와인 업계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작다 보니까 다 나오진 않고 몇몇 유명한 샵에 대해서는 해당 와인을 몇 개월 동안 파는 거에 대해서 뭐 후원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오고 몇몇 업체 중에 당연히 세부도로는 들어가 있고. 독보적이죠. 외국계 회사 돈 뽑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국내 회사가 어려운 걸 감지하고 제가 이제 아마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완용보다 나라를 더 먼저 팔았을 놈이라고 제가 항상 자부하는 게 외국계 회사들은 이게 마케팅 버짓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말에는 안 땡겨져. 연초에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그럼. 그 생리를 다 아시니까 미리 그냥 싹 땡기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 담당자들한테는 제가 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미팅 제가 맨날 늦고 술 먹고 안 나가고 하는데 외국계랑 미팅 있을 때는 그냥 만사 다 제쳐두고 그냥 다 나갑니다. 뭐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일본 일제시대 얘기도 나왔는데 약간 얼핏 일본 수산 느낌도 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악독한. 악독한. 아니 근데 이제 항상 온화한 미소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닮으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 슬램덩크 감독님. 뭐 KFC 얘기도 많이 듣고요. 네. 약간 KFC 감독. KFC 감독은 뭐야? KFC 그 치킨 할아버지 맞아, 얘기도 많이. 치킨 할아버지도 좀 닮았다. 어쨌든 젊은 사람은 안 닮았어. 예.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사진 나오니까 많이 찾아보세요. 네. 저는 그 좋은 점 들은 얘기 중에 아까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한 업체에서 와이너리 보내주는 투어를 보내주는 이게 되게 부러워요. 이 친구도 몇 번 갔었지? 스페인 한 번, 프랑스 한 번, 어떻게 그렇게 갔었나? 그거 누가 보내줬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 주방장도, 역삼정 주방장도 5년인가 됐는데, 주방장도 2번 보내줬어요. 홍콩이랑 뭐, 호주랑 갔다 오고, 저희 10년 된 여직원분도 4군데가 갔다 오고, 지금 최근에 뭐 2, 3년 동안 많이 줄긴 했는데요. 이게 갔다 와서,
보고 배운 것만큼 본인이 자신감 있게 해당 제품을 잘 파니까 이거 자체가 전 재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투자네요. 투자죠. 뭐 야, 내가 그 나라 와이너리 직접 가서 보고 온 그 와인을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그냥 뭐 굳이 뭘 포장하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되게 지금 손님들도 응. 자기가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 같은 거 안 하면 손님한테 무시당하고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책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몸으로도 가서 보고 술도 많이 마셔봐야 되고 와인은 사실은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뭐 주차를 옛날에 열 몇 대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앞에요. 역삼점요? 네네. 네. 제가 그 수전호처럼 발레 파킹도 안 쓰고 직접 했었어요. 이 친구랑 둘이. 근데 차 키가 하나 없어졌어요. 제일 비싼 차가 뭐였습니까? 제일 비싼 차는 마이바흐도 많이 와요. 가끔 마이바흐는 안 오고 뭐 벤틀리 같은 것도 오긴 하는데 그냥 그런 분들 다 기사 있으면 그분들은 하시는데 차 키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 친구는 스키장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아, 우리 빈병님이. 네. 차 키 없어져서 지금 긴급 사태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 차로 그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보조기 받아서 집에 그 차 갖다 놓고, 그 집 현관 열쇠까지 다 있었대요. 현관 열쇠 고친 값이랑 그 차, 열쇠 복사하는 값 말고, 열쇠 다 가는 비용 다 드리고, 그 USB에 자기 본인 유학갈 논문 다 있었고, 몇 천만 원 물어내라는데, 그건 이제 울면서 빌었어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가끔 어르신들한테 까불다가 뺨따기 마실 때도 있고요. 어르신들요? 어르신이라고 하면 뭐 어떤 사회적으로 돈 많은 놈이에요? 아니, 사회적으로 60, 70 먹으면 어디 회장님이신데 매장에 와서 저희는 어떤 규정을 되게 내세워서 손님한테 얼마 이상 얼마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방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연간 상당한 금액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이 어르신이 얘기하는 그 말소리가 그 단골분 귀에 다 들려서 제가 해드린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깐죽거리다가 뺨따기 한 대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맞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 받았어요. 네. 사과 받고 와인 팔고 와인 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인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셉돌림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왠지.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만들려면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은 그거를 10분 더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인맥이라는 게 활용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 방면에 사람을 안다는 게 인맥은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부모 잘 만나긴 한 건데 초중고를 다 좋은 파라군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들 중에서도 사업 크게 하는 친구가 기분 좋은 와인 회사 선물한다 1억 사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전 셉돌림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이제 좀 다음 얘기 할까요? 네네. 제가 오늘 가만히 있어봤더니 안회장님이 지 혼자 다 질문을 하네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해와 편견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와인 마진이 높고 엄청날 것이다. 판매가가 너무 많다. 판매가가 너무 높다.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건데, 사실은 아주 적지는 않은데요. 아주 많지도 않고요. 이 마진이란 것보다는 유통 채널이 복잡해서 이제 각각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까주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와인 한 병 마진율 어느 정도 드나요? 30%에서요. 카드 수수료 3.5% 빼고 그다음에 손님이 달라는 부자재 있잖아요. 쇼핑백이나 오프너 드리고 그럼 20% 남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세일하는 건 15% 10%짜리도 있고요. 정말 믿지 않으시지만 장사할 때 믿지고 파는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믿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손님들 시선을 돌리려고. 이마트에서 아까 말한 거 1865를 3만 원 세일한다. 그럼 저 한 25,000원 세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축이죠. 근데 저라고만 해서 어떤 거대 기업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긴 한데,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쇳돌님은 일종의 그 장인 정신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업계에 있으시면서 그런 게 좀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멋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같이 일을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마트랑 백화점이 와인 매입을 같이 하질 않았었어요.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각 점별로 따로 매입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로 막 걔네들이 정식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구난방식이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본사에서 한꺼번에 같이 매입을 시작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일반 로드샵들은 정말로 경쟁력을 더 잃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좀 힘들지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 보는 안목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질 때 네네. 좀 막 멋쩍스럽지 않으세요? 좀 뭔가? 이제 고기 먹으러 좋아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와인 회사로 몸을 옮겨서 네. 제가 지금 백화점이랑 이런 그쪽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와인샵을. 매장 관리를 하세요? 네. 매장 브랜드가 들어가는. 네, 저희 회사 네, 와인을. 네. 근데 제가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와인샵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은 수입사들이 지금 와인샵은 신경을 쓰지 않고 유통 쪽에 백화점이랑 마트 쪽만 신경을 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큰 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홈플러스, 이마트, 뭐 롯데마트 롯데마트. 하면은 보통 한 150개,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거기 거의 대부분 와인샵이 들어가 있어요. 다 있죠. 예. 네. 그리고 일반 로드샵, 와인샵 같은 경우는 와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요. 하지만 마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와인 수입사에서는 일단 마진은 되게 박해요. 마트 같은 경우는.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빨리빨리 돌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와인 수입사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와인샵들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예전만치가 않아요. 되게 적어졌고 다들 몸을 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인 수입사들이 굉장히 그 유통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약간 좀 가슴이 아프죠.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쨌든 좀 혼란의 시기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혼돈의 시기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추세라면 일제 정리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정리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계속 있는 건데 이게 숨이 넘어가는데 꼴딱꼴딱 계속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서로 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네,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버티기 들어가니까 지금 저도 마진을 보고 팔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정말 카드 수수료만 받고 장사할 때도 있어요. 버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그 쇳돌림 후배들 또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와인을 정말 좋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짧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 죽을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할 자신 없으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면접 볼 때도 직업 면접 볼 때? 직업 면접 볼 때도 한 3장짜리 시험 문제를 내요. 작은 구멍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소양. 네, 면접 시험을 와인에 관련해서 보고 최근 이슈됐던 거나 최근에 읽은 책이나 와인업계 유명한 사건 같은 걸 물어보는 시험을 보는데요. 와인업계 차리시려는 분이나 들어오시려는 분이나 공부를 계속 꾸준히 안 할 거면은 손님들한테 도태되고 그분 때문에 다른 업계 분들도 욕먹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발전 끊임없이 하실 자신 있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빈병님도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소믈리에 후배들이. 정말로 내가 와인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정말로 애정이 있으면은. 근데 다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공부도 물론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금액도 좀
뭐 연봉도 좀 적고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와인 쪽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방향 알고서 뭐 저처럼 이렇게 와인 수입사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정말로 하다가 제가 이제 고민했을 때처럼 한 30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럴 거면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들어오면서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짜놓고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자기 스펙 쌓아가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럴 거라면은 환영하죠. 네. 그게 쉽지 않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저 빈병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안경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요? 너무 탐나요, 난. 멋있네. 그냥 샀습니다. 어디서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이 있잖아요. 레드 와인은 빨간 포도고 화이트 와인은 흰 포도고 그런 거예요. 예,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청포도. 예, 청포도. 청포도고 예. 적포도고 예. 그런 거죠. 다른 예. 거 없는 거죠. 스위트는 단 거, 드라이는 안 단 거. 네. 근데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적포도 품종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 레드 와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프레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껍질에 과육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짜내면은 적포도에서도 화이트 와인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마시는 프랑스 쌍파뉴, 그러니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죠. 네. 샴페인 거의 대부분 뭐 로제도 있지만 보통 뭐 황금빛이 난다거나 하얀색에 가깝잖아요. 걔네들은 보통 피노누아, 피노무니, 샤르도네 이렇게 하는데 피노누아는 대표적인 프랑스의 레드와인 포도 품종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네요. 네.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끊도록 하겠고요. 네. 긴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녹음 마칠 때가 됐는데 잡스타 녹음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혈 청취자로서 게스트까지 어떠셨나요? 저는 1회부터 지금까지 다 들었던 열혈 청취자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낙곰수 찾다가 저희 찾으셨죠? 전혀 아니에요. 정말 검색을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셨나요? 그 추천인가 거기에 뜨는 걸 봐서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을까 3회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듣던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 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 드린 것 같고, 시즌2가 시작이라는데 앞으로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빈병님은요? 평소에 사람들 하나하나 만났을 때 똑같이 하던 얘기를 한 번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리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온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 가까운 지인들 만나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 않나요? 가끔씩. 많죠. 근데 가끔씩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면은 진행이 안 되긴 하죠. 피로가 쌓이죠. 계속 같은 얘기를 나는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처럼 하면 똑같이 다 해주다 보면. 혹시 잡사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직업군 있으세요? 두 분? 나 이것 좀 꼭 좀 다뤄줘라 이런 거. 저 장의 사업이요. 장의사. 예, 그거 좀 장례식, 장에 있는 장의사. 굉장히 특수 아이템이죠. 제가 장의사인데. 돈 되는 아이템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헬스장, PT 선생님들 이런 개인 트레이너? 네, 개인 트레이너 아니면 헬스장으로 들어. 개인 트레이너. 그것도 돈 제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일이죠. 헬스를 운영하고 저도 PT를 이제 6개월 받았는데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것 같은데. PT 하는 친구가 5kg가 쪘어요. 제가 술 먹고 이제 풍차 돌리기 하고 덤블링 하다가 손 금가하고. 진짜요? 네. PT 하시는 분들의 로맨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PT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셨네요, 그분이랑. 네, 근데 지금 친한 친구 동생 사이가 됐는데 그 친구가 살이 쪘습니다. 그 동생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빵쳐놓으세요. 오시라고. 네, 오늘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팟캐스트를 모르는 애한테 팟캐스트 나간다고 맞아요. 말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니까, 형 케이블 TV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 그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 친구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감사하고요. 네. 책방님은 마치기 전에, 연말 마지막 녹음이기도 하고, 신년 처음 올라가는 방송이기도 한데, 한마디. 리뷰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저희는 리뷰가 참 소통할 공간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좀
가끔 들어가 봤는데 없으면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 회장님 뭐.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듣는 분들께,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더 많이 벌고 싶은, 뭐 이런 욕심과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도 잡스타 방송을 하면서 점점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만 생기지, 사실은 뭐 이렇게 발전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네. 우리 뭐 이제 일률적인 패턴 하에 계속 끌어왔던 것 같은데, 솔직히 준비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순간순간 욕심이 들어요. 더 잘하고 싶다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도 잡수다는 한번 쭉 가보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 꽁돈 많이 버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잡수다 33번째 와인 샵앤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거 안 하나? 뭐야? 그거 저기 뭐 잡수다 방송 듣고 왔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벤트. 세브도르를 여기가 그 세브도르 잡수다 저 듣고 왔어요, 셉돌림. 이게 찾아오면 뭔가 하나 던져 주셔야 우리도 면이 살고. 뭐 얼마나 안 올 수도 있는데. 잡수다 듣고 오셨다 그러시면 와인바 오신 손님한테 제가 치즈 까방베르 치즈를 구워가지고 그 위에 건가류랑 꿀이랑 해서 나오는 맛있는 치즈 안주를 하나 무료로 드릴게요. 시가 얼마? 뭐 15,000원, 2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뭐 계속 드릴게요. 뭐 계속 오세요. 네.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겁니까? 두 분은 오시면 제가 식사 한번 맛있게 대접할게요. 이야. 창신하는 사장님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창신한우 사장님은 우리 방송을 듣고 오면 소주를 그냥 준다고 하셨는데 정작 저희가 가면 소주값 다 받았어요. 네, 저희가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뀌는데 더 팔아드렸지. 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역삼 명동 남산에 있나요? 네,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산점은 그 남산 1호 터널, 네. 그 3호 터널, 3호 터널. 아까 다 했어! 새 지점 공이 인정되는 거죠. 두 개. 샵 두 개에서 네. 남산하고 역삼, 네네. 세부도로 잡사다 그러면 안주.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